이래 막. 노는 게 제일 좋다. 노는 것도 노는 것도 있어. 그거 아세요? 책 상사를 있잖아요. 저희 합격도 수험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가 그 수험표에 주인공은 안 지웠어. 그래서 그거 사람들이 막 따라가지고 막 파이트 막 가요. 672페이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방금 살펴봤고요. 공익가치 정도는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공익가치. 공공목적이 비경제적인 있을 때 부동산이 가지는 가치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걸 막 개발하자고 그러는 거죠. 알고 보면 이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자고. 그 옆에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특징 보시다가 우리가 장기적 변화의 형성까지 봤습니다. 영속성이 있다겠죠? 영속성.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겠고요. 부동산 가격은 개별적으로 형성됐죠? 개별적으로.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었고요.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고요. 614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 및 형성 요인인데요. 이게 22, 23, 24 쭉 나오다가 작년에 한 번 빠졌어요.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 첫 번째 양가로 1번에 유용성 밑줄 칩니다. 유용성. 유용성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아의 능력을 말하고요.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면서 얻는 효용에는 주거용인 부동산의 경우 쾌적성과 생활의 편리성,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 공업용 부동산의 경우는 생산성을 줄 수 있다.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뿐 아니라 토지 이용 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의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 특성도 대상 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 했으니까 유용성 검취하시고요. 유용성에 밑줄 치시고요. 유효 수요라는 게 있고, 유효 수요는 잠재적인 수요 플러스 구매 의사가 있어야 된다겠죠. 유효 수요란 특정 제한을 구매자의 욕망과 구매력이 있어야 되겠죠. 유효 수요는 구매력까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유효 수요라고 했고요. 유효 수요라는 개념 몇 번 나왔죠?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구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상대적 희소성. 상대적 희소성이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의 충족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토지의 경우 부증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물리적 공급을 한정된다. 이처럼 한정된 토지의 수요가 증가하면 토지는 상대적으로 희소해야 된다. 희소성, 부증성이 밑줄입니다. 희소성 밑줄, 부증성 밑줄. 희소성은 부증성에 기인한다. 참 인간의 욕망 중에 희소한 걸 찾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인간의 시대에 따라 다를 뿐이지 그 시대에 다 찾아내요. 예전에 여러분들 사이트에 보시면 다이아몬드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러니까 모르면 다 하는 거예요. 저 같이 동기인데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거기 상부 쇼핑이라 들어보셨나요? 상부 쇼핑? 상부 쇼핑. 그 뭐죠? 지금 TV에서 푸는 나오는 거 뭐라 그러죠? 홈쇼핑. 우리나라 홈쇼핑 원조. 근데 그게 넘어갔어요. 지금 뭐도 넘어갔지? 제일 큰 데가 어디죠 지금? 실리에로 넘어갔네. 아무튼 제일 큰 데로 넘어갔는데 그 샹부 쇼핑에서 처음에 이제 좀 힘들었어요. 인터넷에서 물건 산다는 게 개념이 잘 안 잡히셨으니까 TV에 보고 산다는 게. 거기서 뭘 팔았냐면 다이아몬드를 팔았습니다. 실제로 다이아몬드를 그 시중가에 50%에 팔았어요. 50%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났죠. 그리고 그 상부 쇼핑 이름이 상부 쇼핑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금 뭘로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화학용이었어요. 공업용. 만든 거예요, 만든 거. 네, 사기쳤어.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당시에. 직수입에서 뭐 이렇게 팠다고 해서. 나중에 아마 카바네트인가 뭔가 같아요. 이름이. 그래가지고 공업 이렇게 했는데 성분이 거의 같아요. 대단했어. 모르니까 그 당시에 엄청나게 세게 팔지 않습니까? 근데 보안차 비슷나 봐요, 모양이. 네? 똑같습니다. 구별 못해요. 전문가가 봐도 구별 못하더라고. 그걸 만든 사람 저하고 같이 있었는데. 우리 같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만들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보석 감정사라는 그 직업이 있거든요. 그때 관심 좀 가졌어요. 보석 감정사 이거 나 맞겠다. 근데 그분 하지 말하더라고. 보석 감정 우리나라가 세계 학파가 있더라고요.
그 현대 보석 현대 있고 오이남인가 오이 혹시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학파가 세 개가 있어. 학파가 그 감정평가 학파 제일 유명한 데가 오오무예요. 거기 학파 있고 거기 나와서 현대 뭐 이렇게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다 짜고 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제자들이 막 그러니까 딱 두 개의 학파 보석 감정사. 지금도 그 보석 감정사가 신문에 보면 갖고 있더라고요. 뭐 학원 이렇게 보면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해요. 보석. 그때 내가 했으면 보석 감정 쳐다보고 있었을 건데 현명이 형. 그래서 이 희소성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것에 너무 그래서 명품이 나오는 거죠. 명품 허망하지 않습니까? 가장 허망한 명품이 노스페이스인가요? 노스페이스 맞죠? 맞나? 옛날에 고등학교 애들이 막 네. 교복 때문에 했었죠. 네, 교복. 교복이 딱 좋아요. 지금 그거 입고 다니냐? 누가 입고 다녀요? 아빠들. 모두 입고 다니잖아요. 자식들이 버려놨던 거. 노스페이스. 대단했죠? 그거 안 입고 다니면 팬이 하나에 20만 원 정도 있으니까 20만 원 어마어마했었는데 지금은 안 입고 다닙니다. 노스페이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망해봤죠? 70%, 80% 창고 방출 맨날 이런 광고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차라리 노스페이스 때가 더 행복했답니다. 그것만 사주면 됐는데 지금은 편의물도 다 나와서 요즘 트렌드 그거라더라고요. 뭔가 딱 안 하는 전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게 있잖아요. 딱 숨겨지면 그런 느낌의 애들이 막 명품은 부모님이 만들어준 게 가장 명품입니다.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하여튼 희소성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가 봐요. 인간의 욕망, 희소성. 나만 가지고 있다. 희소성. 그래서 여러분들 브랜드화 시키기 바랍니다. 희소성. 자, 다음에 4번. 하나 써주세요. 수부분까지 하는데 4번 이렇게 하고요. 이전성이라 하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빠졌더라고요. 이전성. 근데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 중에서 하나가 이전성이 있는 거죠. 이전성. 그래서 다른 말로 좀 뭐겠습니까? 부동산 양도할 수 있는 양도성이겠죠. 부동산의 양도성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양도성이 없으면 그렇게 부동산 투자 안 하시겠죠. 내 거에 돼야 되니까. 그래서 권리의 양도성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이전성 빠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유유상이 이렇게 넣으시던데 유유상이 네 가지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 22, 23, 24일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작년에 빠졌다 이거죠. 그러면 올해 출제할 확률이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네 가지. 그래서 맨 위에 614페이지에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에서 네 번째 줄에 있죠. 린 교수는 이전성을 추가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성 하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의 기출문제인데 유용성은 인간의 욕구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아의 능력을 말하고요. 희소성, 부족한 걸 말하죠. 희소성. 3번 가치 발생 요인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인 희소성 하나만 있어도 가치가 발생한다 그러는데요. 전부 다 있어야 가치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고요. 4번 양도성을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으로 포함하는 견해도 있다. 견해도 있다 하잖아요. 양도성. 견해도 있다. 이런 견해도 있겠죠. 5번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가지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어렵진 않은데 문제가 개념 점차하신 유용성, 그 다음에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 유효상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 첫 번째 일반적 요인이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인데요. 이걸 이제 섞어서 출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요인을 열심히 하시든가 경제적 요인을 열심히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676페이지에 우리는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를 배우고 있는 거니까. 사회적 요인은 부동산의 거래 및 사용 수익의 관행, 교육, 복지 수준의 상태, 도시 형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 상태, 정보화 진전의 상태, 인구의 연령별 구조. 지금 우리나라 인구 없어진다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200년 뒤에 우리나라 사라진답니다. 사라진대요. 사라진다. 실제로 인구를 안 나니까.
사라진 거예요. 힘들어서. 힘들어서 문제죠. 대책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이거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 초고령화돼 있고 또 가장 먼저 없어진 나라 지구상에서. 네? 사람이 없어서. 왜 사람이 없어서 인구를 안 나니까. 그래서 인구 이게 사회적 요인입니다 지금. 뭐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가족 구성이 가구 분리 상태고요. 건축 양식 등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 힘든 거죠. 지금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니까. 경제적 요인입니다. 경제적 요인 별표 치시고요. 저축, 소비, 투자 등의 소득 및 수준 및 국제 수지의 상태, 재정 및 금융 등의 상태, 물가, 임금 및 고용 등의 상태, 그다음에 사업, 기술 혁신, 산업 구조의 상태, 기술 혁신에 비추시고요. 산업 구조 이런 것들은 전부 경제적 요인에 해당됩니다. 교통 체제의 상태, 조세 부담의 상태, 국제의 상태 이런 것들은 전부 경제적 요인에 해당된다는 거. 자주 출제됐던 파트는 아닌데요. 혹시라도 출제가 된다면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섞어서 출제하겠죠? 섞어서 좀 곤란하고 이런 문제. 돈과 관련되어 있는 건 전부 경제적 요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적 요인은 뭐 규제죠. 대표적인 게 규제.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 및 상태, 토지 및 건축물의 구조나 방화 등의 규제의 상태, 부동산 관련 세제, 임료에 관한 통제 상태, 이는 행정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쉽죠? 행정적 요인은. 지역 요인이고요. 지역 요인이라 대상 부동산의 지역에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하고요. 이러한 지역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자, 먼저 지역 요인을 알기 위해서 지역 분석하는 겁니다. 지역 요인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지역 분석이라는 거. 이게 좀 협소하죠? 협소하고 이게 광의적이고 협소하고. 주거 지역의 지역 요인을 보시면 지역의 기상 상태, 사회적 환경의 양구, 지역 계층, 도심과의 접근성, 상점이 있는지 편의시설, 상하수도, 또 위험 혐오 시설, 가로의 폭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거 지역의 지역 요인이 되겠고요. 상업 지역은 배후지가 중요하겠죠. 상권, 고객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상태, 구매력을 가진 인구와 면적, 영업의 종류, 다섯 번째 토지 이용에 관한 공법상 규제 정도가 상업위원회 지역 요인이 되겠습니다. 공업적의 지역 요인은 제품의 판매 시장, 원재료 구입 문제, 연관사항의 위치관계, 간선도로 항만철도, 사회 간접시설, 동력 자원, 노동력 확보 이런 것들이 전부 공업적의 지역 요인이 되겠고요. 개별 요인은 별표 칩니다. 개별 요인 별표 치시고요. 개별 요인이란 대상 부동산 자체적으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한다. 이러한 개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별 분석을 필요로 한다. 토지와 건물의 개별 요인은 다음과 같다. 토지의 개별 요인, 위치 지적 뭐 이런 게 있고요. 시험에는 출제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나 678페이지에 부동산 가격의 지역 원칙 이쪽에서는 출제할 일이 없죠. 부동산 가격 지역 원칙. 자, 위에 보시면 부동산의 가격은 가치 형성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형성되면 상호작용 과정이 쫓습니다. 부동산은 하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거죠. 자, 부동산 가격 지역 원칙 보시면 최유효이용의 원칙 밑줄 치고요. 최유효이용의 원칙 밑줄. 최유효이용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격은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하여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하여 형성된다는 가격 원칙으로 용도의 다양성 등을 성립 근거로 한다. 용도의 다양성이 밑줄칩니다. 최유효이용의 원칙은 용도의 다양성을 근거로 하고요. 최유효 이용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합리적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을 말한다.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이 적합의 원칙, 예우성의 원칙과 더불어 부동산만의 고유한 가격 원칙이다. 마지막 두 개 밑줄 칩니다.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적합의 원칙, 예우성의 원칙과 더불어 부동산만의 고유한에 동그라미 치고요. 이쪽에서 시험 문제 한 번 더 출제합니다. 반드시. 부동산 가격 지역 원칙이 1번부터 쭉 보시면 12개인가 될걸요? 13개네. 682까지 13개 있잖아요. 이 원칙은 알아야 되는데요. 시험 문제는 매번 똑같은 데만 출제하니까 일단 최유효의 원칙만 기억하시고요. 변동의 원칙에는 체크하시고요. 변동의 원칙. 변동의 원칙에 체크.
부동산의 가격도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 상호 인간관계의 변동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변동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그 옆에 보시면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인 영속성과 인문적 특성인 용도의 다양성, 위치의 가변성 등을 성립 근거로 한다는 밑줄 칩니다. 영속성, 용도의 다양성, 위치의 가변성 이것 때문에 변동의 원칙이 나오는데 특히 중요한 건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평가 시 기준 시점의 확정이 필요하며 시점 수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가격 원칙이다. 시점 수준의 수정, 이론적 근거 밑줄 동그라미 별 펼칩니다. 그래서 변동의 원칙을 하면 시점 수정. 나중에 거래사례 비교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점 사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변동의 원칙이다. 변동의 원칙. 변동의 원칙은 시점 수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가격 원칙을 말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측의 원칙 밑줄만 치고요. 예측의 원칙. 부동산의 가격은 과거나 현재 유용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유용성에 대한 예상 근거로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가격 예측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측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측의 원칙에 의해 부동산의 가치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 값이라 정의할 수 있다 되고요. 4번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 밑줄 치고요. 생산 요소의 추가 투입에 따라서 어느 시점까지 수익 체증 법칙이 나타나고 이후에는 수익 체감의 법칙이 나타난다는 가격 원칙을 우리가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라 그러는데 수익 체감이라는 이런 거죠. 체감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되게 이렇게 많이 표시하죠. 같다는 전제입니다. 같아요. 같다면 여기 관계와 그 다음에 여기 이 가격 털기죠. 이 폭과 또 여기에서 이 폭,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폭 따져보면 폭은 같잖아요. 크기는 같은데 다르죠? 수익률이? 이게 다르잖아요. 이만큼 여기에서 이 점과 이 점에 이거 같아요. 여기서 10, 15, 20, 25, 30, 그다음에 50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크기가 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줄어버리죠. 이걸 우리가 체감한다 그래요. 체감한다. 체증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할수록 늘어나야 됩니다. 할수록 늘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식사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식사. 처음에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은데 어느 순간이 되면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죠? 이거 체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개념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늘어나요. 처음에 여러분들 소득이 그렇답니다. UN 보고서에 의하면 OECD 국가 중에서 소득에서 가정에서 가장 행복한 기준점을 제시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소득에서 얼마 정도면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가정에서 얼마 정도 소득이 가장 행복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소득에 관련돼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이 되면 체감해 버린답니다. 어느 순간까지 계속해서 소득 벌면 행복하대. 행복하다가 어느 순간 딱 배워버리면 더 이상 벌어도 이제 그게 얼마냐면 공급생활자 소득은 500만 원. 그러니까 200만 원 벌시던 분이 500까지 가는 동안은 굉장히 행복하답니다. 굉장히 행복해. 그럼 500이 넘게 되면 이제 그동안의 행복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1만 남는 거예요. 1만 남아서 우리가 행복지수 우리가 낮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 국가 중에서 저는 행복지수 중요시 여기는데 자살률 그럼 비극적이야. 행복지수가 낮는 이유가 산업이 갑자기 고도화되면서 행복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독일이라든지 유럽 사회를 봐도 마찬가지,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랍니다. 200만 원 가지고는 자본주의 사회가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 200만 원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우리가 필수품이라든지 희소성의 원칙에서 갖고 싶은 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힘든데 이제 300만 원 좀 넘으면 그나마 좀 괜찮아져요. 어떤 물건을 사실 때 이런 게 행복하다면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물건을 사고 싶으면 가족끼리 이 정도 되면요.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를 산다, TV를 산다 이런 걸 할 때 이 물건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고민을 한대요. 하고 상대방하고 이야기도 하고 배우자들끼리 이거 소득이 이건데 어떻게 해서 이거 하나 살까? 이렇게 해서 냉장고 큰 거 살까? 좀 밑에 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이 물건에 대한 애정이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이제 사기 시작하는 게 단계인데 500만 원 넘잖아요.
그다음에 남편한테 냉장고 살까? 사. 그럼 끝낸대. 끝내. 돈을 해결하네 그러죠. 주문해버리고. 그래서 애정이니까 물건에 대한 필요성. 그래서 500이 넘게 되면 1000만 원이 되게 되면 1000만 원이 넘는 소득자 중에서 가정이 그렇게 이때 가정의 행복지수를 따진다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죠. 남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직업들이 보면 기러기 아빠잖아요. 기러기 아빠들의 소득이 전부 이 부분이 넘어 있잖아요. 넘어 있어요. 이 밑에는 기러기 아빠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를 넘게 되면 기러기 아빠잖아요. 그래서 기러기 아빠가 그 아까 말한 1위에 그 자살률 1위에 탑 랭크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보면 이분들이 사회적으로는 이미 성공했지 않습니까? 소득이 이 정도 구간에 있으니까. 근데 직장에서도 뭐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뭐 후배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도 있고. 또 가서 뭐 여러분들이 혼자 놀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주말 가고 예산도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어. 가서 골프도 하루 이틀 있지. 그러니까 뭐 대화도 못하고 이런 거니까 힘들어요. 이 정도 수준이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지수 가장 높은 소득 단계라는데요. 연구 학자들이 말하는 일리가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어. 이 정도 되면 가족끼리 여행도 시간적 여유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여행도 갈 수 있고 또 여행을 하는데 또 한 번씩 검토도 같이 짜고 여행이란 그런 거잖아요. 그 전에 사전 준비 가족끼리 어디 가자 뭐 할까 이런 것들 중요한 건데 이 정도 되면 그냥 여행사에 전화하면 갖다 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는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욕심을 누리면 하나는 이제 그때부터 잃습니다. 소득이 늘 만큼 여러분이 가졌던 행복은 하나씩 버려질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학자들 이야기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자, 679페이지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요소의 추가 투입에 따라 어느 시점까지는 수익 체증 늘어나죠. 늘어나다가 그 위에는 감소해버리는 것이 우리가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기여의 원칙은 별표 칩니다. 변동의 원칙, 기여의 원칙. 기여의 원칙을 밑줄 치고요. 부동산의 가격은 생산비 합이 아니라 각 구성요소의 기여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가격 원칙을 기여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됐죠. 자, 이런 거죠. 이렇게 건물이 있다면 이 건물에 처음 이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때 그 가치가 더 높아질 거다 생각하면 그럼 이게 엘리베이터가 이 전체 건물에 어떻게 기여되었느냐 이렇게 거죠. 평가하는 것이 기여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땅이 있다면 그냥 빈 땅이었는데 빈 터였는데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었다. 주차장이 들어옴으로써 이 전체적인 가치가 좀 높아지겠죠? 이걸 보고 우리가 이게 이 전체적인 부동산에 어떤 기여가 있느냐 이게 기여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그래서 1번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구성 요소가 전체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큰 사용 방법을 선택하는 점에서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등이 그 성립 근거되고요. 기여의 원칙은 인근 토지를 매수하여 합필하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한 경우 그 추가 투자의 적부를 결정하는 데 유용한 원칙이고요. 3번 50억짜리 건물에 1억 원을 들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건물의 가치가 51억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건물의 가치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그 이상도 기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감정평가 이론상의 부동산 가격 원칙은 기여의 원칙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여의 원칙. 요즘 기여의 원칙의 상가 건물에서 가장 많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차장이죠. 주차장. 그 다음 수익 배분의 원칙이 있고요. 수익 배분의 원칙. 다음 편 보겠습니다. 이 균형의 원칙은 별표 칩니다. 100% 나온다고 보여져죠. 균형의 원칙. 이 균형의 원칙하고 그 밑에 균형의 원칙하고 적합의 원칙이 있거든요. 이 두 개를 구분하실 줄 알아요. 두 개가 매번 나오고 있으니까 좋지 않습니다.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에서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적합의 원칙은 외부적 요인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둘이 바꿔놓죠. 바꿔놓으면요. 균형의 원칙.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이다. 적합의 원칙은 내부적이다. 이것만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적은 바깥에가 있는 거죠. 적은 바깥에가 있고요. 균열은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안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좀 그래도 이해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균형의 원칙. 균형의 원칙이란 부동산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결합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가격 원칙이고요. 균형의 원칙 보시면 내부적 균형, 개별 분석, 기능적 감각. 기능적 감각 밑줄, 내부적 균형의 밑줄. 균형의 원칙. 도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균형의 원칙, 내부적 의미하고 개별 분석이고 기능적 감각가 우리가 균형의 원칙이라고 한다는 거. 최유형 원칙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고요. 최유형. 그래서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의 초과 설비와 과소 설비를 판정하는 데 적용되는 가격 원칙으로 내부 기능상 밑줄, 내부 기능상 효용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계의 불량, 형식의 구식화 등 기능적 감각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설계의 불량, 형식의 구식화. 이런 표현 잘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부적인 요인이다. 여러분 똑같은 아파트라도 20년 전에 24평 아파트와 지금 24평 아파트 내부 구조 다르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균형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균형의 원칙은 부지와 건물 등 구성 요소 간의 적응 상태를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주택의 크기에 비해 부엌이 너무 작은 경우, 다용도실이 너무 큰 경우, 욕실이 너무 협소한 경우 등은 대상 부동산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데 저해 요소가 된다.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감정평가 이론상의 부동산 가격 원칙은 균형의 원칙이다. 아무튼 여러분들 집에 예전에는 요 방이 많았죠. 방이 많은데 지금 뭐가 많죠? 크죠? 거실이 크죠? 거실이 이렇게 요즘 다시 또 뭐가 많아질까요? 방이 또 많아지겠죠. 각자 생활하니까 각자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 균형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균형의 원칙은 외부적이다, 내부적이다. 내부적이다 이거. 그럼 적합의 원칙입니다. 적합의 원칙 밑줄 별표. 적합의 원칙은 외부적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부적. 적합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이용성이 최고도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에 속한 지역의 환경이 적합해야 된다. 환경에 밑줄 칩니다.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 환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외부적. 적합의 원칙, 외부적 균형. 외부 밑줄 지역 분석을 해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지역 분석입니다. 아까 균형의 원칙에서는 개별 분석이었고요. 좀 다르죠? 분석 방법이. 어떤 게 더 광의적이다겠죠? 그렇죠. 적합성이 더 광의적이겠죠? 지역 분석을 하니까. 그다음 경제적 감가고요. 경제적 감가 밑줄 칩니다. 근데 기능적 감가하고 경제적 감가는 달라요. 경제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적 이용이 있고요.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이용이 최고도로 발휘하기 위해서 부동산 수단 외부 환경과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가격 원칙을 말하고요. 부동산문의 고유한 가격 원칙으로 경제적 감가와 이론적 근거가 경제적 감가 밑줄 치고요. 기능적 감가와 이런 경제적 감가는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지역에 어울리지 않게 과대 기량된 부동산 비용이 투입된 만큼 가치가 높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에서 결정된 수준까지 하락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감정평가상 이론상의 부동산 가격 원칙은 적합의 원칙이고요. A 지역에 대한 지역 분석 결과 서민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지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A 지역의 개발업자가 고급주택을 건축하였다. 거래사료 비교법을 적용하여 해당 고급주택을 평가한 가격이 건축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감정평가 이론상의 부동산 가격 원칙은 적합의 원칙이다. 그런데요. 4번 질문 지금 이해하시기 좀 벅차겠네요. 거래사료 비교법은 밑줄 칩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나중에 감정평가 3방식에서 할 텐데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물건 사실 때 그냥 사나요? 비교하고 사나요? 물건 시장에서 비교하고 사죠? 사잖아요. 물건 살 때 물건 사다가 1,000원짜리 사더라도 옆에 있는 게 얼마인지 어떤 내용인지 구분하시잖아요. 이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거래되는 사례를 비교해서 우리가 가격 원칙을 정하는 거래사례 비교법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물건 사실 때 거래사례 비교법. 그래서 이 거래사례 비교법을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뭐가 합니까? 댓글이 달려있는 거죠? 알바생 써가지고 아주 좋아요. 최고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남들이 좋다 하면 왠지 모르게 본인도 유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외부성의 원칙 밑줄 치고요. 외부성의 원칙은 뭐 내부적이겠습니까? 외부적이겠습니까? 그렇죠. 외부적이죠. 외부성의 원칙이니까. 대체 원칙. 대체 원칙 밑줄만 칩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부동산 상호간, 지역 상호간, 부동산 대체성 있는 일반 투자와 다른 재화 상호 간의 대체 경쟁 과정에서 형성되는 가격 원칙을 대체 원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1번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밑줄 치고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격 원칙으로 부동산 가격 이중성을 나타내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중성에 밑줄 칩니다. 이중성을 나타내는 이론적 근거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경쟁의 원칙에 밑을 치고요. 경쟁. 부동산의 가격도 경쟁에 의해 결정되며 경쟁이 있으므로 초과 이윤이 소멸되고 대상 부동산은 그 가격에 적합한 가격을 가게 되는 일을 경쟁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회비용의 원칙이 있고요. 기회비용의 원칙이란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경우 기회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가격 원칙을 우리가 기회비용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3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가 2가지.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은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균형의 원칙은 특히 내부적이고 기능적 강화와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은 외부적인 사항을 쏘다 경제적 강화와 관련되어 있다. 이건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82페이지에 21의 기출문제 보시면 부동산 감정평가의 부동산 가격 제원칙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했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이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다 해도. 1번 대체 원칙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상호화 또는 부동산과 일반 차 상호화, 용도, 효용, 가격 등이 동일성 또는 유사해야 대체 관계 형성되겠죠? 대체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대체자라는 것은 배 아니면 사과 이런 걸로 많이 우리가 사용했었죠? 2번 균형의 원칙에서 균형의 원칙이 나왔으니까 내부적이었으니까 외부적이란 말 나와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내부가 나겠죠. 균형의 원칙에서 부동산의 이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뭐가 돼야 되겠죠? 외부라고 한다고 하면은 적합의 원칙이라 해야 되겠죠. 외부는 기회의 원칙은 부동산의 구성 요소가 전체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큰 사용 방법을 선택하는 점에서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에 그 성립 근거가 되고요. 4번 부동산의 가격도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며 경쟁이 있으므로 초과이익이 소멸되고 대상 부동산은 그 가격에 적합한 가격을 내는데 이를 경쟁 원칙이라고 한다 했고요. 5번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영속성과 인문적 특성인 용도의 다양성, 위치의 가변성 등을 성립 근거로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변동의 원칙에서 중요한 또 뭐라겠죠? 시점과 관련되어 있다겠죠? 변동의 원칙. 이 정도니까요. 이제 그러나 아무튼 간에 균형의 원칙과 기능성의 원칙은 시험에 출제될 겁니다. 686페이지에 25의 기출문제는 가치와 가격인데 작년에 출제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할 거로 예상합니다. 답은 3번인데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과거 가격입니까? 현재 가격입니까? 미래 가격입니까? 과거 가격이라겠죠? 가치는 미래라겠죠? 그러니까 틀렸죠. 이렇게 출제합니다. 실제로 쉬운 것은. 그 다음에 감정평가. 자, 여러분들 보시면 2번 옆에 23회 기출문제인데요. 23회 기출문제하고 아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21회 기출문제가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없다고 보여져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자, 보겠습니다. 687페이지에 23회 기출문제. 부동산 가격의 원칙. 1번 부동산 가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 평가하는 기준이고요. 대체 원칙은 대체성 있는 서로 이용성이 동일해야 된다겠죠? 그래서 대체 원칙은 동일한 표현 꼭 나와야 됩니다. 동일해야 되고요. 3번 균형의 원칙이니까 내부적입니까? 외부적입니까?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맞죠? 그런데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 원칙인 적합의 원칙. 적합의 원칙은 뭐죠? 외부죠? 그러니까 문제를 바꿔놨죠. 이해 가시나요? 균형의 원칙은 끊고 문제를 보자면 끊고 균형의 원칙 끊어보시고요. 딱 끊고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여기까지 끊고 이렇게 여기서 문제는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이니까 적합의 원칙은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외부해야 되죠. 문맥이 좀 이해 가나요? 문맥이 좀 어렵게 해놨죠. 어렵게 해놨잖아요. 균형의 원칙을 딱 끊어야 돼요. 끊고 사선을 끊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설명한 것은 적합의 원칙이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이렇게 해놨잖아요. 해놓은 다음에 외부적 원칙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맥을 좀 바꿔놨습니다. 출제 누가 해놨나요? 부동산 구성에서 결합한 최유형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으면 여러분 헷갈리겠죠.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아마 이 문제 풀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죠? 주어를 좀 서술형을 좀 바꿔놨어요. 처음부터 그냥 적합의 원칙은 외부적 관계, 내부적 관계 이렇게 쓰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4번 기회의 원칙은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가 기여하는 것을 말하고요. 변동의 원칙은 아까 했고요. 그래서 25의 기출문제가 작년에 가격과 가치가 나왔다면 올해는 제 원칙이 분명히 나올 거니까 이거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좋겠는데 기능적 관계가 내적 관계냐 이렇게 바꿔놨어. 자, 그 다음에 제3장 보시면 제3장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인데요.
앞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작년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잘 출제 안 해요. 이쪽은. 그런데 699쪽에 가시면 699쪽 도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비교라 되어 있죠? 여기만 체크합니다. 21일까지 출제하고 그동안 또 출제 안 하네요. 또 17회, 20회, 21일까지 나왔어요. 최근 시험에서 지난 한 10년 동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보시면 지역 분석이 넓겠습니까? 개별 분석이 넓다겠습니까? 지역 분석이 넓은 개념이라겠죠? 그래서 지역 분석 대상 지역에 대한 지역적인 요인 분석인데 전체적 광역적 분석으로 거시적이다 미쳤습니다. 거시적이다. 그래서 지역 분석은 멀리 보는 거죠. 멀리 보는 것이고 거시적이고요. 개별 분석은 구체적이다 밑줄칩니다. 구체적이고 미시적이다. 지역 분석은 분석 목적이 표준적 이용을 전제로 한 가격 수준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지역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개별 분석은 최유용 이용을 전제로 한 구체적 가격이다. 이거 갑자기 지역 분석 나온다 말이 나오니까 여기 무슨 지구라 했냐? 여러분 사장님들이 무슨 지구죠 여기? 예? 신대지구. 거기 문제 없을까 이번에? 중문서? 전혀 관련 없는. 이 분양 다 끝났나요? 네, 6차까지만 짓고 신당. 아 그래요? 지금 거기 구속 좀. 아, 국회의원하고? 네? 국회의원하고. 또 안에 그거 뭐 비리. 네. 공무원하고? 중물 뭐 지금 거기 그 지난번에 그 황제 노예업 나왔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사람. 네, 그 사람 주인공사. 그 사위가 판사였잖아요. 사인가? 누군가. 검사. 네, 맞습니다. 하루매요. 그리고 다시 들어간 거잖아요. 사위 분위기가 흠해서 자영이 무직벌 했는데 광주고점에서 광주에서 지금 판단데 하루 노역 얼마나 했더라? 몇 억이었어요? 하루 노역이? 네, 몇 억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만 살겠다. 그래서 다시 했는데 지금 제가 봤더니 신대주가 관련돼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 문제가 없는데 예전에는 참 심각했죠. IF 그저 예전에는 아파트 진다는 소리만 들으면 땅값이 이렇게 올랐어요. 아니 뭐죠?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요. 짓지도 않고 분양이 돼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IF 기점으로 해서 IF 그 2, 3년 그때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아니 짓지도 않았는데 돈이 먼저 들어왔는데 모두 묻어나고 있잖아요. 입주도 못 안 했어요. 입주도 못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나온 것이 뭐였어요? 일단 어느 정도 지어라겠죠? 공정률 60%인가? 70% 이렇게 지은 다음에 분양하라 했어요. 그래서 바뀐 건데 그나마 이것 때문에 근데 또 이제 다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부도난 경우도 있죠. 그럼 또 입주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찾는 거예요? 사람들 이쪽에서 건설 쪽에서도 이제 메이커를 찾더라. 현대 포스콘 메이커, 삼성 이런 메이커를 찾게 된 이유가 이런 것들. 예전에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IF 전에는 그냥 우리 그렇게 아파트 짓겠다. 돈 바꾸세요. 그냥 주셨다니까요. 다음날 보면. 근데 이런 경우로서는 아파트 사람들 보고 공정률 보고 이제 정부에서 하게 됐었죠. 이쪽이 나와서 지역 분석, 신대지구, 개별 분석. 분석 절차 보면 성립 근거, 지역 분석 성립 근거 밑줄 칩니다. 지역 분석, 지역 분석이 왜냐하면 성립 근거, 부동성, 인접성, 부동성과 인접성 같이 다니죠. 부동성, 움직일 수 없는 성정. 개별 분석은 개별성, 말 그대로 용도의 다양성이 밑줄칩니다. 개별 분석은 용도의 다양성이 성립 근거이고요. 그다음 지역 분석은 우리가 적합원칙이겠죠. 외부적이니까 그래서 외부적이고요. 개별 분석은 우리가 균형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균형관계, 외부적 균형, 내부적 균형. 감가 요인, 지역 분석은 경제적 감가가 해당되고 개별 분석은 기능적 감가가 해당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3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비교한 거 개념 정리는 하시면 좋겠어요. 시험에 출제한다면 여기서만 출제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는 700페이지 특별한 게 없어요.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권 있는데요. 개념은 좀 정리하고 가죠. 인근 지역이 밑줄만 칩니다. 인근 지역 밑줄 치고요. 인근 지역이란 끊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밑줄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인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밑줄 칩니다. 이것이 인근 지역이라고 합니다. 인근 지역.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고 그 지역적 특성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고요. 특정한 토지 용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용도적 경제적 동질성이 있으며 상호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여기 보니까 웃장하고 그 밑에 조금 내려가니까 얼마 안 되대요. 아래쪽. 아니 아랫장은 좀 가야 돼요. 바로 붙어 있던데 시내하고 뭐라 하죠? 중앙로인가요? 네. 그죠? 굉장히 가깝. 전혀 모르시네요. 여기 웃장이라면 여기서 한 블록나 한 코스도 안 되면 바로 여기가 뭐죠? 중앙로. 네. 이렇게 갔는데 제가 보기에 두 개가 이렇게 인근 지역이다 이거죠. 여기서 장난 쇼핑몰 다 이리 가던데요? 사람들이 중앙로고. 내가 시내 중심 가는가요? 옛날에? 중심가요? 예전에 중심가이다. 현재는 천천히 일자로 돼 있었죠. 아, 그게 그 중심가인가 봐요.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저 지난주에 가봤는데. 조리도하고 다른 게 거기서 끝나죠, 또. 거기서 끝난 거죠. 거기서 끝나죠. 더 이상 가나요? 거기서 이제 또 터미널까지 연결되나요? 거기 좀 멀던데? 그렇죠. 터미널 멀죠. 그래서 인근 지역. 기억하시고요.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고 그 지역적 특성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2번 특정한 토지 용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용도적 경제적 동질성이 있으며 상호 대체 경쟁 관계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이고 3번 인근 지역은 그 지역의 특성을 형성한 지역 요인이 추이 동향에 따라서 변합니다. 4번 인근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므로 인근 지역의 범위도 고정적, 경쟁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 가변적이다 밑줄칩니다. 유동적, 가변적이다. 인근 지역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근 지역의 범위를 확정해야 되고요. 6번 인근 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가격 수준의 판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7번 인근 지역의 상해주기를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익기, 악화되기로 분할 때 가격 수준은 성숙기의 최고에 이른다. 유사지역이 있고요. 유사지역이 밑줄칩니다. 유사지역. 유사지역이란 밑줄칩니다. 유사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밑줄칩니다.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었죠? 속한 지역이었고요. 유사 지역은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순천 어디가 있을까요? 되게 학교로 보면 그런데 여기 순대 앞에 그 비싼 경우하고 또 다른 학교 있으면 비싸게 형성이 되잖아요. 이게 학교가 유수 작게 앞일까요? 이렇게 이걸 보고 우리가 유사 지역이라고 한다 이거죠. 제일 작던가요? 학교가 큰 데가. 유사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학교 앞에는 되게 보면 원룸도 많고 이런 거 있죠. 1번 지역 분석에 사용되는 유사 지역은 그 지역적 특성, 용도적 경쟁 면에서 인근 지역과 유사하며 인근 지역과 가격 면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2번 인근 지역과 동일 수권 내 유사 지역을 지리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으나 밑줄치고요. 그 지역 내 부동산 상호 간의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여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지역을 우리가 유사 지역이라고 합니다. 유사 지역과 인근 지역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한다고 안 속한다고요? 속하지 않는다. 이 표현만 기억하시면 이 문제 풀어냅니다. 동일수급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동일수권이 밑줄 치고 경쟁 관계 성립하고 밑줄. 개념적인 시험 문제예요.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게 24회에 나왔었어요. 17회 나오고 21회 나오고 24회 나오고. 동일수급권이란 대상 부동산의 대체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밑줄칩니다. 동일수급권. 따라서 동일수급권이 인근 지역을 포함하고 인근 지역과 상호 관계에 있는 유사 지역에 존재하는 공간적 범위로 사례 수집의 최연방이다. 응도 지역별 동일수급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되어 있습니다. 밑줄 맞추고 갈게요. 주거지역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상업지역이 있겠고, 공업지역이 있겠고, 후보지가 있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동일수급권이라고 한다 이거죠. 경쟁관계죠. 다음 페이지 보면 이행지가 있고요. 이행될 것으로 보이는 토지 종별의 동일수급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있겠죠? 일치하는 경향. 자, 21회 기출문제 보면 감정평가 주체상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했습니다. 자, 지역분석이 일반적으로 개별분석보다 선행한 어떤 게 더 광이죠? 지역분석. 그러니까 지역분석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먼저 전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개별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2번 개별 요인은 당해 토지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 조건 등의 제반 요건을 말하고요. 3번 지역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하겠습니다. 자, 뭐가 잘못됐죠? 최유효 분석에서는 뭘 해야 되죠? 개별 분석에서는 자 보세요. 지역 분석이 있고 개별 분석이 있으면 이게 광이고 이게 협이다겠죠? 그래서 이제 개별 분석을 한 다음에 지역 분석을 하는 경우가 최유효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바꿔놨어요. 지역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에서 파악된 말을 개별 분석에서 파악된 이렇게 해놔야 돼요.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한 다음에 이걸 자료를 가지고 개별 분석해야 되는데 둘이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문장을. 인근 지역에 보면 고정적 경직적 것이 아니라 이동적이라고 했고요. 동일 수도권 인근 지역을 포함한다고 했죠. 인근 지역과 상호관계에 있는 유사적인 전자는 공간적 보임이다 하겠습니다. 3번 질문 같은 경우는 둘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바꿔놨으니까 문장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인근 지역의 수면 현상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앞에서 이거 한번 했네요. 앞에서 인근 지역의 수면 현상. 인근 지역의 수면 현상이 생애주기, 연령 현상, 지역 변화 사이클이라고 한다겠고요. 보통 100년간 소요됐네요. 그러니까 100년간 소요된다. 위에 보시면 건물의 동태적 현상에만 착안하고 자연적 자원이나 인위적 자원이 한 것이 인위적 미조치고요. 위에 보시면 703페이지 동그라미 1번의 인위적이다. 그다음 2번 물리적인 연속성을 부인하는 부동산 현상은 도시의 성장이 빠르면 지역 변화도 빠르게 움직인다. 3번 지역 변화 단계와 사회적 경제적 영향은 토지 이용 형태를 결정하고 각 단계별로 집가 상승 하락 과정을 거친다. 도표 보시면 아시겠네요.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고 이 쇠퇴기에서 재개발 한번 하겠다고 아둥바둥 치죠. 그 다음에 천위기가 있고 악화기가 됐습니다.